안녕하세요. 저는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이제 막 태어난 손주의 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으신가요? 바로 오늘 저는 상상도 못할 사건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 남편은 사돈 되시는 분과 근처 곱창집에서 한 장 걸치고 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돈 집안과 이렇게 스스럼 없이 지내는 저희 가족을 보며 참 신기하다고 부럽다고 하지만 저희도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보다 못하다면 한참 못한 사이였죠. 저희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 긴 사연을 말로는 다 전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이곳에 글로 남겨봅니다. 저희 남편은 젊었을 적부터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집이 가난해 가장 역할을 했기에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른 나이에서부터 오래도록 공사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된 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애들이 막 말을 뗄 쯤엔 작은 건축회사를 차렸었죠. 남편은 워낙 성실했고 무엇보다 일을 꼼꼼하게 하고 마감도 잘 지켰기에 일을 맡기는 업체마다 남편과 또 일하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고객이 크게 늘었기도 했고요. 남편이 회사를 운영할 시절에는 덕분에 저도 사모님 소리도 들어보고 아이들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의 회사에도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거예요. 저는 자세한 상황은 몰랐지만 남편은 제 앞에서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더니 결국 아들이 결혼하기 한 5년 전쯤에 파산을 당하고 말았죠. 사업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군요. 어딜 가도 대표 소리를 듣던 남편은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라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에 사로잡혔던 모양입니다. 매일같이 술에 의지하지 않고는 잠들 수조차 없었죠. 그 시기에는 정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만큼 밤이고 낮이고 쉴 새 없이 찾아오는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려야 했어요. 결국 저희는 급한 대로 가지고 있던 40평대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고 20평대 월세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전세는 꿈도 못 꾸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나마 직장에서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던 아들이 월세를 구해다 줘서 거기라도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아들의 노력으로 다행히 큰 빚은 빠르게 해결했고 다달이 이자와 원금만 분할해서 갚으면 되었어요. 그마저도 아들, 딸이 서로 분담해서 대신 내주고 있었으니 부모로서 얼마나 면목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술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안주도 없이 소주를 두세 병씩 마시던 남편은 결국 장기가 전부 망가져 버렸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몰래 병실을 나와 자꾸만 술을 마시더군요. 결국 살면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화를 냈어요. 당신 미쳤어? 의사 말 못 들었냐고. 지금 술 더 마시면 뇌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잖아. 도대체 어쩌려고 또 술을 입에 대.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제가 이렇게 울부짖는데도 남편은 잔뜩 취한 상태로 듣는 둥 마는 둥 술병만 내려보고 있더군요. 저는 화를 내면서도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이들과 긴 의논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결국 남편을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술을 끊을 리가 만무했고 남편의 몸은 더 크게 망가졌을 테니까요. 그 길만이 남편이 술을 끊는 것이었기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 간다고 크게 화를 내며 버티는 남편을 결국 병원에 데려다 놓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힘들더군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만 같았어요. 자식들도 정말 힘들어했고요. 가족들 앞에서 항상 멋있기만 하던 사람이 저렇게까지 비참해지다니
남편이 불쌍해서 잠도 잘 오지 않았죠. 그렇게 남편은 정신병원에서 3개월을 지냈어요. 저와 아이들은 틈만 나면 면회를 갔죠. 처음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야위어 가는 모습을 보이던 남편은 조금씩 적응하다가 이내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째 되는 날 남편은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여기 있으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 나는 내가 평생 일궈온 사업이 한순간에 전부 무너지고 내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어서 술이 아니면 도무지 깨어있을 수가 없었지.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 나처럼 술 때문에 인생 망가진 사람들, 도박 때문에 강제로 입원된 사람들, 우울증 걸린 사람들,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도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었더라고. 왜냐면 난 최소한 가족한테 버림받지 않았잖아. 당신도 애들도 일주일에 몇 번씩 면회 와서 이렇게 챙겨주는 가족은 나밖에 없었어. 다들 너무 미안해. 나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 부탁이야.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안고 미안해, 미안해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며칠 뒤 남편은 퇴원수속을 밟고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다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남편은 약속한 대로 술은 입에도 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았고 짬짬이 시간을 내 전단지 알바까지 같이 했어요.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에서 이제는 대리운전, 전단지 알바생으로 180도 뒤바뀐 것이죠. 하지만 남편은 늘 편안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솔직히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 곱게 가져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남편은 사람들의 수없는 거절에도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잃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떨 때는 사업할 때보다 행복해 보이는 것도 같았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안정을 찾은 남편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데려왔습니다. 아들은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아들이 데려온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업가 아버지를 둔 아이라고 하더군요. 아들, 그래, 거기 회사 직원은 얼마나 되니? 한 10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회사도 아니고 거의 중견 기업인 셈이구나. 아들은 걱정하지 말라며 엄마 아버지가 불편해할 아이가 아니라고 저희를 안심시켰지만 너무 집안 차이가 나니 저희도 모르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말이 맞더라고요. 며느리를 처음 본 순간 순식간에 오해나 불안감이 싹 사라지게 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말투도 너무나 점잖고 얌전하거니와 거의 꾸미지 않은 화장기 없는 얼굴임에도 단아한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깔끔한 바지 정장을 입고 왔는데 그 모습도 너무 예뻤고 행동 하나하나가 예의 바른 게 느껴졌어요. 들고 온 과일 바구니도 미리 아들을 통해 들은 것인지 저와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왔더군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상을 차릴 때도 어머님, 저도 같이 도울게요. 어머,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이것만 상으로 옮기면 되죠? 제가 할게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하며 손수 나서질 않나. 알아서 밥솥에서 밥도 척척 푸면서 오빠, 밥 많이 먹을 거지? 어, 나 배고파. 알았어. 오빠는 머슴 밥으로 퍼다 줄게. 아버님, 이만큼 괜찮으세요? 자연스럽게 한 명씩 배려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웬만해서 며느리가 그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싹싹하게 구는 모습이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저희 남편한테도 어찌나 예의 바르게 구는지요. 저희는 화기애애하게 자리를 맞췄고
당연히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견례 날 저희는 그전부터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남편과 서로 둘만 보고 살 때야 형편이 어떻든 그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아들이 장가 가려는 집 어른들을 만난다고 하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당신은 회색보다는 여기 곤색이 더 잘 받아. 몇천 원 비싸더라도 이걸로 해요. 이참에 구두도 새로 장만합시다. 어차피 결혼식 때도 필요하니까. 남편은 정말 오랜만에 새 양복과 구두까지 싹 다 장만했어요. 정말 위아래로 쫙 빼입었죠. 저 역시 다 낡아버린 화장품들을 버리고 새 화장품으로 정말 몇 년 만에 진한 화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자식의 결혼식이 처음이기도 했고 또 상대 집안이 워낙 잘 사는 집안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여유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이 경직되어 있더군요. 하긴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으니까요. 아들 혼수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마당에 적어도 자식 얼굴에 먹칠하는 부모는 되어선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잠시 후 사돈 집안이 들어왔는데요. 사돈 어른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답니다. 풍채가 산만한 분이었는데 키도 180은 넘는 듯 했고 덩치가 엄청나더라고요. 반면 안사돈은 굉장히 날씬했는데 화장이 상당히 진했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 젊은 사람들이 입는 것 같은 짧은 치마에 뾰족 구두까지 신고 왔더라고요. 지나가다 봤으면 50대 초반인 줄 알았을 거예요. 딱 봐도 되게 젊어 보였고 얼굴도 뽀얀 것이 꽤 많은 투자를 한 듯 보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민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민이 엄마입니다. 아유, 사돈,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두 분 실제로 만나 뵈니 우리 사이가 얼마나 훌륭한 분들 밑에서 자라는지 바로 알겠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하는 사돈의 모습에 벌써부터 이분의 인격과 인성이 대단하시구나 하고 알 수가 있었어요. 역시 예의 바르고 싹싹한 며느리가 사돈의 모습을 쏙 빼닮은 것이었구나 싶었죠. 사돈은 처음 인사를 할 때도 일부러 큰 몸을 굽혀 먼저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할 때도 어서 식사부터 하셔야죠 하며 저희가 수저를 들 때까지 먼저 수저도 들지 않는 등 품격 있는 예의와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역시 100명이라는 식소를 거느리고 사업체를 책임지는 분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싶더라니까요. 요즘에는 이런 인재가 없어요. 아드님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타고난 리더로서의 자질이 보입니다. 제가 사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정말 아까운 인재예요. 사돈 어른은 우리 아들을 정말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어요. 사돈 어른이 운영하던 사업의 분야와 아들이 회사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같아서인지 둘은 일적인 이야기로도 상당히 잘 통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아들은 자신이 학생 때부터 관심을 가지던 분야에 대해 능력을 인정받아서인지 사돈과 이야기할 때 유난히 눈빛이 반짝이는 듯 했고요. 그렇게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오가는 중에 갑자기 옆에서 불청객의 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사돈의 옆자리 안사돈의 목소리였죠. 따뜻하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그 여자 한 명 때문에 초토화되고 말았어요. 아, 그러고 보니 사돈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월세 사신다고 하셨죠? 그거 맞으세요? 맥락도 없이 갑자기 저희 남편에게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오자 남편은 순간 당황하더니 이내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아, 네네. 제가 과거에 건축 쪽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네요. 이런 게 사람 인생 아니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그럼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20평 월세 사는 집하고 우리 집하고 사돈을 맺어도 되나? 여보,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돈은 낮은 목소리로 화를 내며 조용히 하지 못해. 내가 당신 말 조심하라고 했지. 지금 어디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조용히 밥이나 먹어. 저는 순간 너무 불쾌하기도 하고 너무 당황스럽기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사돈 부부를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안사돈은 혼이 나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나는 애미 아니야? 내 딸 엄마 아니냐고. 나도 할 말은 해야지. 그러더니 또다시 제 남편에게 아니 사정이 그러면 빚도 많을 텐데 설마 우리 딸 꼬드겨서 돈 받아내거나 그러는 거 아니죠? 우리 딸 돈으로 빚 갚지 마세요. 제가 수시로 확인해 볼 겁니다. 그렇게 빈정대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도저히 못 참겠다 싶더라고요. 아들 장인 장모 될 사람들이라 참으려고 했지만 나도 한마디 해줘야겠다 하는 순간 제 남편이 먼저 대꾸했어요. 아유, 그럴 일 없습니다. 저희는 자식들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만 봐도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잠자코 화를 삭히고 있었지만 솔직히 속으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몰라요. 아유, 내가 진짜 여기 성민이가 직업도 괜찮고 인물도 좋고 인성도 나쁘지 않아서 허락하긴 했는데 아유, 집안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다. 앞으로가 진짜 깜깜하다 깜깜해. 그때 제 옆에서 그 여자를 짓밟아버리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우리 아들이었죠. 아버님,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파혼하겠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에 곧바로 그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뭐? 자네 왜 그러나?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무슨 소리라뇨? 지금 이 아줌마가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않고 저희 부모님께 수준 차이가 난다는 둥, 앞날이 깜깜하다는 둥, 몰상식한 허튼 소리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아줌마? 아줌마? 네, 아줌마죠. 분명 조금 전까진 어머님이었지만 어머님이 어머님다워야 저도 그렇게 불러드릴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을 그렇게 비하하고 우습게 만드냐 말입니다. 그것도 결혼을 약속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대놓고요. 아줌마는 잘나신 남편분 운 좋게 만나서 지금까지 얼굴에 돈 처발라가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주제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 비하할 자격 있습니까?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맞잖아요. 제가 틀린 말 한 거 있습니까? 아무튼 저는 아줌마 같은 인성 가진 여자랑 한가족 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으니까 이 결혼 그냥 없겠습니다. 미연아, 미안하다. 오빠 갈게. 아들은 그렇게 안사돈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는 저희 손을 잡고 그 자리를 아예 나와버렸어요. 솔직히 저는 아들이 요목조목 안사돈의 개념 없는 말들을 반박해주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희가 나와버리자 며느리는 오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오빠! 하며 애타게 아들을 불렀고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안사돈은 놀란 목소리로 자네 진짜 가는 거야? 이봐, 가지마. 내가 미안하네. 가지마. 라며 그제야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저도 군소리 않고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똑같이 뒤도 안 돌아보고요. 저도 더 이상 참기 어려울 만큼 자존심이 많이 상하던 차였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아들은 예식장이고 스튜디오고 전부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은 없던 일이 되는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뒤 사돈이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사돈 어른을 보고 저희 부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안녕하십니까. 미연이 애비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아들은 그날 야근을 한다고 아직 퇴근 전이라고 했는데 인터폰으로 보이는 사돈 어른의 모습에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문자를 날렸어요. 아들, 너희 사돈 어른이 지금 우리 집으로 찾아왔는데
어떻게 된 일이니? 사돈 어른이 찾아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열어드렸는데 사돈은 백화점에서 어떻게 사온 것인지 양손 가득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며느리의 손을 잡고 같이 오셨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며느리랑 같이 손수 쇼핑을 하며 고른 선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들어오십시오. 여기까지 어떻게...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는 깜짝 놀랐답니다. 저희 집으로 들어온 며느리가 곧바로 현관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머뭇거리던 사돈 역시 며느리를 따라 저희에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남편은 후다닥 사돈을 바라보며 아니 사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고작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하고 사돈을 달래보려 했지만 덩치가 산만한 사돈 어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딸 인생을 망가뜨린 부모는 부모 자격도 없죠. 성민이가 파혼 선언한 그날 이후로 우리 딸, 우리 미연이가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요. 사돈, 도저히 부모로서 이런 모습을 계속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사돈, 그날 상견례 때 있었던 일은 제가 제 아내를 대신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미연이 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괜찮은 아이입니다. 사돈 어른도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로부터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사돈집 며느리가 되면 이제 사돈 어른께서 우리 딸을 보살펴 주셔야죠. 저희 집에서는 아무런 관여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딸을 드릴 테니까 한 번만 우리 딸 받아주십시오. 사돈 어른이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을 때 제 연락을 받은 우리 아들이 뒤늦게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아들이 회사 근처에서 따로 자취 중이라 저희 집은 조금 거리가 있었는데 시간을 보니 연락을 보자마자 바로 출발한 것 같더군요. 아버님, 성민이 왔니? 네,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났습니다. 아버님, 어서 일어나세요. 성민이 자네, 아니 우리 사위, 내가 정말 미안하네. 정말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이 일어났네. 내가 아니랬지. 미리 입단속 잘하라고 이야기하긴 했네만 좀 더 확실하게 준비시켰어야 했어. 다 내 잘못이네. 그러니 날 봐서라도 이 결혼 한 번만 더 고려해주면 안 되겠는가? 자네도 우리 미연이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아버님. 물론 아버님도 미연이도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 어머니가 상견례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남매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어떤 헌신들을 하셨는지 전부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그렇게 모욕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죄송스럽지만 저는 지금 상태로는 결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자네 마음이 풀리겠는가? 미연이 어머니가 직접 저희 부모님께 오셔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십시오. 아버님은 아무 잘못 없으시지 않습니까? 미연이도 마찬가지고요. 당사자가 직접 사과하라고 하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전 절대 이 결혼 못합니다. 단호한 아들의 모습에 사돈도 알았다며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누굴 닮아 저렇게 효심이 깊은지 그런 아들의 모습에 저희 부부는 내심 감동스럽기도 했습니다. 알겠네. 내가 그 사람 머리채를 잡고 와서라도 자네 말대로 하겠네. 저희 아들도 보통이 아니지만 한 사업체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이렇게 누추한 집에 찾아와 싹싹 빌고 있다니 사돈 역시 보통이 아니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순간이었죠. 웬만한 대인배가 아니고서는 자신들보다 한참 가난한 집에까지 와서 고개를 조아리는 게 쉽지 않지 않나요? 경제 능력과 상관없이 부모 마음이라는 건 다 똑같은 거구나 싶기도 해서 사돈을 보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안사돈은 정말로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설득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사돈에게 제대로 훈계를 받기는 한 모양이었어요. 삐죽한 얼굴을 하고 찾아와서는 무릎은 꿇지 않고 고개만 대충 숙이더라고요. 역시 나는 역시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한다는 말이 사돈, 제가 그때 말실수해서 사과드려요. 본의 아니게 상견례를 파토내서 저도 그날 일은 유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드렸으니 이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애들 결혼은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저 큰맘 먹고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넘어가시죠. 누가 봐도 진심은 아닌 사돈이 시킨 대로만 꾸역꾸역 얘기하는 모양새였지만 저희는 그냥 우선 알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이 좋게 타일러서 보냈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안사돈이 왔다 가셨다고 얘기를 전달해주자 아들 역시 착잡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휴, 그래도 엄마, 그 아줌마가 그렇게까지 했으면 제 딴에는 많이 한 걸 거예요. 무릎까지는 안 꿇었어도 아마 그 성질머리는 한풀 꺾인 것 같은데 엄마 기분은 어때요? 기분 좀 풀렸어요? 나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화 안 풀리셨으면 말해요. 화가 풀리고 말고가 어딨니? 나도 솔직히 상견례 날은 발끈했다만 미연이랑 사돈이 찾아왔을 때부터 그런 감정은 없어지긴 하더구나. 그래도 사돈 약속대로 그 성질 고약한 여자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직접 사과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결혼하거라 아들. 우리는 괜찮다. 알겠어요 엄마. 고마워요. 앞으로도 저희 살면서 부모님께 더 잘해드릴게요. 다시는 엄마 아버지 욕보이게 하는 사람 그 누구라도 용서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제대로 효도하고 지켜드릴게요. 아들은 정말로 그렇게 할 아이였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리고 어른들끼리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나 싶어 괜히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아들과 미연이는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 모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사돈이 우리 성민이에게 그렇게 잘해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돈께는 딸만 둘이었는데 미연이는 회사 내에서 일은 곧잘했지만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길 부담스러워했고 미연이의 언니 되는 사람은 아예 다른 진로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였더군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는 회사를 믿고 맡길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우리 성민이가 딱 자신의 후계자에 걸맞았던 거죠. 그래서 제 아들에게 자신의 회사로 들어오라는 스카우트 제의를 여러 번 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돈이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자주 가는 단골 가게가 있는데 음식이 신선하고 좋다며 술 한잔 하지 않겠냐고요. 고급 한정식 집이니 저도 시간 되면 같이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혹시 아들 일 때문인가 싶었는데 사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뜻밖이었죠. 사돈, 혹시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에는 대리운전 일만 하면서 간간히 전단지 돌리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더 드니 몸 쓰는 일은 영 못하겠더군요. 아유, 아무래도 저희 나이에는 조심하시는 게 좋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한 잔 받으시죠. 도대체 무슨 부탁이시길래 이런 고급진 음식을 대접하면서 저렇게 뜸까지 들이시나 싶었는데 이번에 저희 건물 주차 관리인 한 분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시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하나 비는데 요즘 믿을 수 있는 사람 구하기가 어찌나 힘들던지요. 사돈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관리직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만 주신다면 제가 다른 직원보다 급여는 1.5배로 더 쳐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건 오히려 저희가 큰 도움을 받는 것인데도 일부러 저희에게 부탁한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도움을 주시는 사돈의 깊은 배려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남편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관리직인데 제가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사돈께서 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사돈처럼 사회 경험이 풍부하신 분께서 맡아주시는 게
저희로서도 감사한 일인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 제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간혹 이렇게 함께 술 한잔 같이 해도 괜찮으실까요? 요즘 우리 사이랑 제 딸이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저희끼리도 이렇게 허물 없이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거든요. 아유, 당연히 저희야 좋죠. 다음엔 제가 아는 맛있는 식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사돈은 보면 볼수록 놀라운 분이었어요. 그렇게 제 남편은 사돈 덕분에 새로운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야외에서 종일 뛰어다니며 돈을 벌지 않아도 되니 퇴근 후 여기저기 쑤셨던 몸은 빠르게 회복이 되고 금전적으로는 더욱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남편 역시 제대로 된 새 직장을 얻게 되어서 굉장히 행복해 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일을 구할 수 있다는 건 기적이야, 기적. 사돈께 얼마나 큰 신세인지 빨리 일 배워서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게 남편이 사돈 건물로 출근한 지 5개월이 지났어요. 남편은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며 출근할 때마다 콧노래를 부르곤 했었죠. 그래서 보는 저도 기분이 좋고 이제 우리에게 행복만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찾아오더군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출근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남편 도시락과 동료분들 간식으로 드실 음료수를 몇 개 들고 남편의 직장으로 찾아가곤 했는데요. 그날도 도시락과 음료를 들고 주차장 관리실에 도착했는데 글쎄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던 겁니다. 아 진짜 사돈 주차 관리 똑바로 안 해요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긴 내 전용 주차구역이니까 차 받지 말라고요. 왜 자꾸 여기에 차를 들이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차 관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사람들이 여기에도 대지 못하면 어디에 대란 말입니까? 건물 고객들이 여기 대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돈. 지금 내 말에 토다는 거예요? 이봐요, 착각하지 마요. 내가 여기서 사돈이라고 부르는 것도 쪽팔려서 정말. 사돈은 우리 집 월급 받는 하수인일 뿐이에요.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충격도 잠시 저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남겨놔야 나중에 어떻게든 복수할 거 아닙니까? 뭐가 말이 심해요 지금? 내가 살면서 제일 치욕스러웠던 순간이 언젠 줄 아세요? 그때 상견례 파토 내고 내가 그쪽 그 나이가 빠진 집에 가서 고개 숙일 때가 내 인생 가장 치욕스러웠던 순간이었다고요. 우리 딸 결혼 좀 시키겠다고? 내가 이런 집에 고개를 조아린 게 가장 큰 수치라고요. 진짜 우리 남편이 그렇게 안 하면 이혼해버린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지? 참네. 내가 진짜 가짜나서 정말 지금 이 차가 얼마짜린 줄이나 아세요? 이 차 이게 2억짜리예요. 지금 당신이 숨만 쉬면서 4, 5년 동안 꼬박 버는 돈 전부 모아도 살까 말까 차라고. 그런 차에 기스라도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진짜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유, 재수가 없으려니까 진짜. 한 번만 더 내 주차 자리 안 빼놓으면 아예 잘라버리던 잘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요. 똑바로. 알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 볼 때마다 사돈사돈 거리지 말고 똑바로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요. 다른 직원들은 나한테 사모님이라고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데 그쪽은 여기 직원 아니에요? 왜 나 보면 고개도 안 숙이고 인사해요? 그럴 게 아니라 지금 딱 나한테 고개 숙여봐요 얼른. 아 고개 숙여서 인사해 보라고요. 안사돈이 제 화에 못 이겨 발악하듯 소리를 질러대는데도 제 남편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더군요. 남편도 아무리 사람 좋고 사돈이 고마워도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자존심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촬영하다가 점점 경악스러울 정도로 갑질이 심해지는 사돈의 모습에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아니 이 여자야. 지금 어디서 말 함부로 하는 거야? 어? 네가 돈이 많으면 다야? 그 많은 돈이 다 네 돈이야? 다 네 남편 돈이잖아. 네 남편의 절반이라도 좀 배워봐라. 어디 꼴같지 않게 우리 남편한테 갑질이야 갑질이. 저리 안 꺼져?
어서 안 꺼져. 어디 한번 여기 사람들 많은 데서 머리채라도 한번 잡아볼까? 제가 미친 사람처럼 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자 안사도는 부부가 쌍으로 재수 없다며 콧방귀를 뀌고 주차장을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즉시 제가 방금 찍은 영상을 아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어찌나 괘씸한지 한동안 제 심장이 쿵쾅거리더군요. 남편이 이런 대접 받으면서 일할 바에는 차라리 관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돈에게 알릴 것도 없이 아들에게 영상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남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만둬 여보. 여보가 뭐가 부족해? 당신 지금까지 이런 꼴 당하면서 일해왔던 거야? 여보, 돈이 최고가 아니야. 행복이 최고지. 내가 방금 우리 아들한테 문자 보냈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 그만둬. 남편은 저에게 그런 일을 들킨 것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안사돈에게 그런 막말을 들은 직후여서 그런지 저와 마찬가지로 상기된 얼굴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곧바로 집으로 와서 천천히 열기를 식히고 있었어요. 반면 제가 보낸 그 영상을 본 아들은 그 즉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분노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즉시 반차를 내고 우리한테 왔더라고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한테 말씀하시기 그랬어요? 그 장모란 아줌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저 이거 그냥 못 넘겨요. 저도 영상 보면서 이렇게 치욕스러웠는데 아버지는 오죽하셨겠어요. 왜 여태 말을 안 하신 거예요? 네? 일 크게 만들어서 뭐하니? 그래도 이 나이에 이런 봉급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으니까 그래서 참고 넘겼는데 솔직히 인생 사는 게 쉽지만은 않구나. 아버지, 제발 좀. 아버지도 옛날에 사장 소리 들어가면서 인생 사셨던 분이잖아요. 네? 제발 그때처럼 어깨 쭉 펴고 사시라고요. 일단 가만히 계세요. 제가 그쪽에 연락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바로 사돈께 달려갔다고 해요. 아들한테 전해 들은 거라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장인어른, 우리 사위, 웬일인가 연락도 없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뭔가? 저 이제 도저히 장모님 얼굴 볼 자신이 없습니다. 저 그냥 미연이랑 우리끼리만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회사 입사한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 그때 분명 좋게 생각한다 그러더니 왜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 왜? 연봉이 작아? 내가 더 챙겨준다고 했잖아. 아니요. 저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 무시하거나 우리 부모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저는 이혼을 불사하겠다고요. 그때 파혼 선언하고 다시 결혼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것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영상을 사돈에게 보여줬다고 해요. 사돈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보여준 영상을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잃고 가만히 있다가 뭐야, 이 여편 내가 진짜 아이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내가 인생 헛살았어. 내가 미안하네.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참 염치도 없군. 이놈의 여편네는 내가 가만 안 둬. 그렇게까지 내 얘기를 했는데 왜 남도 아니고 사돈한테 갑질을 하냐고. 그러지 말고 자네 일단 따라와 보게. 내가 어떻게 하나 따라와서 봐봐. 이렇게 얘기하곤 바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아들과 함께 안사돈의 집으로 쳐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사돈은 곧장 가위를 들고 와 안사돈의 머리카락을 전부 싹둑싹둑 잘라버렸다고 했어요. 아들도 내심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여보, 대체 왜 그러냐고? 앞으로 당신은 이 집 구석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 알겠어? 내가 어렵게 사과받고 나서 그랬지. 사돈 어른한테 사고 치지 말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을 밑바닥처럼 살아? 내가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고 했지. 근데 왜 이렇게 천지분간 없이 갑질을 하면서 사냐고?
지금 이 영상 봐. 이거 봐. 이거 뭐야? 어머, 이게 뭐야? 이 영상 이거 불법 촬영 아니야? 불법 촬영. 지금 그게 당신이 할 소리야? 이 영상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 지금 사위 얼굴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나는 지금 당신 때문에 창피해서 우리 사위 얼굴 보지도 못하겠어. 앞으로 당신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마.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시더니 아줌마, 가서 이 사람 옷 전부 싹 다 가져오세요. 모조리 다요. 아주머니가 놀라서 후다닥 옷들을 다 가지고 오니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기 이 가위로 전부 잘라버리세요. 명품이건 뭐건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빨리 어서요.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정말로 그 옷들을 자르기 시작했대요. 가방이건 액세서리건 전부요. 여보, 그만해. 뭐 하는 거야? 그게 다 얼마짜린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돈으로 산 거 내가 자르겠다는데. 당신은 앞으로 10원짜리 한 장도 안 줄 거니까 이런 옷은 꿈도 꾸지 마. 알겠어? 당신은 좋은 거 먹을 자격, 입을 자격, 아니 그냥 돈 쓸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알았어?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사위 앞에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나. 꼭 이래야겠어? 당신도 사돈한테 갑질했잖아. 어? 나도 똑같이 당신한테 갑질하는 거야. 당해보니 알겠어? 당신이 남편 잘 만나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일이라도 해본 적 있어? 다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쓰고 그랬잖아. 그런 주제에 어디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께 갑질이야, 갑질은. 이제부터 당신 카드 전부 압수하고 당신 물건도 전부 없애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제발 반성 좀 하고 살아, 반성 좀. 아들의 얘기를 전해 듣는데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해 듣는 저희도 이렇게 놀라운데 실제 그 현장은 얼마나 아수라장이었겠습니까? 사돈 어른이 그렇게까지 강단력 있는 모습을 보일 줄 몰랐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나마 마음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돈께서는 자네, 빨리 자네 장모한테 할 말 있으면 하게. 지금 그냥 속 시원히 다 말해버려. 무슨 말이든 해도 되네. 라며 저희 아들을 위한 기회도 주었다고 하는데요. 네, 어머니, 저한테 어머님이란 소리 더 이상 안 듣고 싶으세요? 제가 예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 무시하고 우리 부모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저도 똑같이 복수할 거라고요. 저 앞으로 어머님이라고 안 하고 다시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아줌마, 돈 좀 있다고 위세 떨지 마시고 제발 정신 차리고 사세요. 아줌마가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하면 자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아줌마 딸, 제 아내가 무슨 심정이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우리 손주가 할머니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나이 먹고 자식들한테 의지하고 사시려면 지금부터 행동 똑바로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파혼 선언해서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때 우리 아버지한테 무릎 안 꿇으셨죠? 그때는 제가 그냥 넘어가 줬지만 이번엔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서 무릎 꿇고 비세요. 무조건 무릎 꿇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입으신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전부 다 지불하세요. 아시겠어요? 냉철한 아들의 말에 정말로 안사돈은 곧장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 그 몰골을 봤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돈에게 모진 복수를 당했는지 아직도 덜덜 떨고 있더군요. 예전에는 무릎은커녕 고개 숙이는 것도 못 이기는 척 어쩔 수 없이 하더니 이때는 저희를 보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남편을 향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말입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두 분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전부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보여준 행동이 정말 놀라웠어요.
참 바보 같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당신 뭐냐며 큰 호통을 치게 되지 않나요? 저였다면 그래, 혼 좀 놔보니 어때? 당신 앞으로 나한테 더 이상 갑질하기만 해봐. 하며 으름장을 놓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달랐습니다. 같이 무릎을 굽혀 안사돈의 손을 잡아주더군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지금 보아하니 사돈한테 제대로 당하신 것 같은데 힘드셨죠? 아마 느끼는 바가 많았겠죠. 본인이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면 역으로 다른 이에게 본인도 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아유, 이제 됐습니다. 이제 무릎 꿇지 마시고 어서 일어나세요. 우리 다 나이 들면 자식들만 바라보고 사는 입장이 됩니다. 손주들 보고 살 입장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자식들, 손주들에게 보여주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요?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더 이상 서로 갑질하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봅시다, 사돈. 저희는 사돈께서 정말 훌륭한 따님을 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어요. 저희도 저희 훌륭한 아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더 잘나고 더 못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 저희 자식들한테 이런 못난 모습 보이지 말고 잘 살아봐요, 사돈.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 조용하던 안사돈은 곧이어 어깨를 들썩이며 엉엉 울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돈의 눈시울도 붉어지시더군요. 사돈, 차라리 저한테 욕을 하세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고 차라리 저한테 막 욕을 하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 울지 마세요. 그렇게 한바탕의 소동은 따뜻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만감이 교차하게 되는 그런 뜻깊은 사건이 아닐 수 없었죠. 옛말에 미꾸라지 속에도 불의 풀은 있다지 않았습니까? 안사돈 하는 모양을 보면 저희 아들에게 호되게 한 방 당한 것이 이런 옛말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다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마치 인격이 없는 사람인 듯 대하며 그렇게 무지막지한 갑질을 하다니 참 어리석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저는 제 부모 일에 발벗고 나서는 저희 아들도 너무 대견하고 고맙지만 그날 확실히 제 남편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의 용서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된 안사도는 그날 이후 정말로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남편을 만나더라도 갑질은커녕 오히려 수고하신다고 빵이나 우유, 커피 등을 가져다 주기까지 한다더라고요. 정말로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었죠. 사돈 어른은 알면 알수록 소탈하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퇴근 후에 저희 남편과 소금구이나 곱창에 소주 한 잔 걸치고 들어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군요. 둘 다 사업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 통하는 게 많은지 사업 얘기, 인생 얘기, 손주 얘기 등 수다가 마르지 않는다고 해요. 아들 부부는 얼마 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서 막 부모가 되었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대견스러운지 모릅니다.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저한테 잘해주니 저도 며느리 출산 직후에 정말 제 딸이라는 생각으로 잘 보살펴줬죠. 항상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따르고 손도 잡아주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들은 올해까지만 회사를 다니다가 내년부터는 사돈 회사로 이직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배운다고 하네요. 인생의 큰 어른이니만큼 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가족의 기나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앞으로 살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작은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고 특히 무심하게 지나쳤던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남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니까요.